안녕하세요. 유수연입니다. 자, 오늘은 6월 30일에 있었던 시험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우리가 방학 동안에 뭘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난이도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평이한 난이도였고요. 전체적으로. 파트 1 같은 경우에는 특이했던 게 이제 빙 PP가 답이 된 적이 답인 문장이 나왔어요. 빙 PP는 원래 대부분 오답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언제 정답이 된다고 적혀 있냐면 여러분들 교재에도 그렇고 제가 강의 시간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빙 PP는 대부분 오답이에요. 하지만 얘가 자 어떤 게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빙 디스플레이드 답이 될 수 있고요. 또한 사람이 나와서 그 행위를 하고 있을 때에는 답이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를 심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였고 그 사람들이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거 외에는 특이한 단어가 별로 없었고요. 파트 2는 뭐 기본 난이도가 15문제, 난이도가 10문제 이 정도면 쉽게 나온 달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쉬운 달이었고요. 기본형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이제 구토익 때부터 공부했던 후, 사람, 웬, 시간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난이도형이라고 얘기하는 건 평서문이라든지 모르겠다든지 아니면 대답을 이제 간접 상황, 관련 상황, 다음 행동 이렇게 아니면 변명 이렇게 변경사항 이런 식으로 돌려서 대답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토익 노트 책 같은 거 보면은 그 목차만 봐도 자 기본형은 이게 나와요. 난이도형은 이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신토익 책들은 다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목차만 잘 보셨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기본형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뭐 예전 토익부터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파트에 나오는 패턴들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문제들은 별로 바뀐 게 없는데 그리고 또한 난이도형 문제 10문제를 제외하고는 예를 들어서 후 그래서 사람 이름이 나왔다든지 뭐 when 그래서 시간이 나왔다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 구토익에서 나왔던 문제와 똑같은 유형이었습니다. 네, 뒤에 문제 보시면 자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모르겠어요. different 세션을 등록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When you release 웹사이트를 알아봐야지 알 수 있어요. 즉 다 모르겠다 유형의 문제들, 모르겠다 유형의 문제는 워낙 답변이 다양하게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모르겠다는 거거든요. 다양한 표현을 좀 연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달에도 2문제나 3문제 정도가 모르겠다 유형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문제 유형 한번 보시면은 자 예를 들어서 you have copy 해서 뭐 yes 기본형 문제입니다. 그런데 난이도형 문제 한번 볼게요. fixed 아직 고치지 않았나요? 그랬더니 no예요. no. 근데 no를 대답하지 아니하고 요새 난이도 문제들은 no 다음 상황 그러니까 왜 못했다를 대답합니다. 그래서 yes 그러면 yes already가 나오고 no 그러면 왜 못했는지 상황 설명 즉 I need a replacement가 필요해서 못했어요. 이런 상황 설명이 나오게 되죠. Do you like? 그랬어요. 근데 요새 시험이 파트 2가 좋아하는 게 부사들이죠. 그래서 where, actually 이런 뭉개는 대답의 부사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yes, no를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actually나 where이나 in fact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좀 더 큰 윈도우를 갖게 됐어요. 뭐 이런 표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도 actually가 답인 문제가 있었죠. 파트는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무난했기 때문에 그다지 더 들어갈 건 없는데 평서문은 뭐 언제나 나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평서문은 퀘스천 마크가 없는 거기 때문에 동의 맞장구, 다음 행동 제시 혹은 추가 관련 설명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 I'm surprised 그랬을 때 너 이거 못 봤어? 본 적 없어? 추가 관련 질문이고요. 자, 그랬을 때 얼슨 해서 그래 맞아 더 나빠졌어. 동의 맞장구 이런 형의 이제 대답들이 나왔었습니다. 파3는 뭐 기본적으로 위치 정확하게 들어왔고요. 처음 두 줄의 답, 가운데 중간 답, 마지막 문제 마지막 답. 그러니까 오늘은 뭘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신유형 문제들만 한번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파3의 전략에서 시험장 들어가시기 전에 반드시 읽어보고 들어가셔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난이도 어떻게 함정을 판다 반드시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일단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면 요 문제가 이제 3인 구조였어요. 3인 구조였는데 남자의 직업은 여자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근데 대사가 여자들이 먼저 나오고 남자가 해서 자 어카운턴트가 my first job이다. my first job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답의 순서가 좀 바뀌어 있었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그런데 이런 경우는 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남자를 물어봤지만 여자 대사로 시작했다든지 여자를 물어봤지만 남자 대사로 시작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감안을 하고 2대1 구조나 동시 답이 나온다는 것들을 감안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목요일은 제 어머니 생일이에요 라고 얘기한 이유는 다 말은 되죠. 근데 이런 같은 뜻을 답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자 들으면서 요 위에 한 줄 아래 한 줄을 듣고 포괄적으로 연결해서 상황 설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늦게까지 일할 수 있어요? 그날? 안 돼요. 왜? 목요일에 우리 엄마 생일이니까. 그 하고 싶은 말은 다 말은 되지만 그건 여러분들 생각에 말이 되는 거고 근거를 보자면 포괄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그날 생일 파티가 있어서 참석을 못한다.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얘하고 같은 뜻이라고 생각되는 건 오히려 답이 아닙니다. 얘 자체는 답이 아니고요. 위에 한 줄, 아래 한 줄을 엮어서 반드시 답을 찾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회의가 취소됐어요. 자, 그러면 다 말은 되는 것 같지만 보세요. 자,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취소됐어. 그래? 그러면 어땠어요? 이러면서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죠.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취소됐으니까 내가 얘기를 해주겠다. 디스커스를 같이 해주겠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표현과 똑같은 표현을 찾는 게 아니라 본문 중에서 위, 아래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것이 답이 되는 겁니다. 또한 지금 보시면 언제 주민센터에 갈 것이냐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3번 질문이었어요. 그럼 마지막 부분을 보시고 지금 보시면 그 요일 시간이 가능해요 그랬어요. 근데 이게 마지막 질문이에요. 여자는 언제 갈 것이냐. 그럼 여자 마지막 줄에 답이 있을 확률이 50%고요. 남자의 권유 제안에 답이 있을 확률이 50%라고 했습니다. 다시 마지막 문제는요. 마지막 여자 대사의 답이 있을 확률이 50%, 마지막 남자 대사의 권유 제안에 답이 있을 확률이 50%입니다. 따라서 스위밍이 나오면서 요일이 나오게 되는 거죠. ABCD에 요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들리는 건 답이 아닙니다. ABCD를 들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표의 나머지 부분, ABCD를 제외한 부분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좀 복잡하긴 했었는데 한번 보죠. 세 번째죠. 남자는 어떤 걸 추천하는가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 ABCD는 보기에 주어진 거예요. 이게 들리는 게 아니라 나머지를 들으셔야 돼요. 나머지를. 그쵸? 그랬을 때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가볼까요? 자, 헤드폰을 잘 만들어요. 그래서 소음 제거가 돼요. 그러면 아마 이걸 좋아할 거예요. 그랬습니다. 헤드폰을 잘 만드는데 소음 제거가 잘 된대요. 헤드폰이고 소음 제거가 잘 되는 건 얘가 되겠죠.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자 ABCD를 제외한 표의 나머지 부분을 들으면서 연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음 제거가 잘 되는 근데 얘는 이어폰이잖아요. 그러니까 헤드폰이어야 되니까 답은 D가 되는 거죠. 그래서 표를 미리 좀 봐두시고 어떤 단어들이 들리면서 답이 유도될 것이다 라는 걸 예측을 좀 해보셔야 합니다. 파4도 난이도 자체는 무난했습니다. 답 순서대로 배치됐고요. 질문과 같이 배치됐습니다. 이런 건 기본 전략이니까 좀 보시고요. 자, 나는 작년에 그 컨벤션을 갔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보면 다 맞는 것 같지만 이런 내용을 보지 마시고요. 본문을 보세요. 본문을 봤을 때, 자, 내가 거기 갔었어. 그래서 나한테 너가 필요로 한 정보가 다 있어.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할인합니다. 이거를 왜 얘기할까요? 여기에서 보면은 뭐가 얼마고 뭐가 얼마고 뭐가 뭐 판매가 되고 이런 판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을 구매를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것도 1분이 걸린다라는 얘기는 정말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지금 보시면 자, 한번 볼게요. 저희 사이트에 머무는 동안 리뷰를 좀 제출하시면, 자, 알려주세요. 근데 리뷰를 제출하는데 시간이 별로 안 걸려요. 그러니까, 자, 참여하세요. 리뷰에 참여하세요. 이 얘기지 정말 1분이 걸려요, 2분이 걸려요, 3분이 걸려요. 이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이 상황에 대한 이해력이 중요합니다. 변경돼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 보니까 미스테이크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질문이 갖고 있는 키워드, 무엇이 체인지 돼야 되느냐. 미스테이크가 들리면서, 자, 주문한 것에, 자, 명함의수에 이제 되는데 주문한 것에 2배가 필요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키워드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A, B, C, D는 이게 보였겠지만 들리는 건 이게 들렸겠죠. 그리고 change란 단어를 대신하는 mistake이란 단어가 들렸었겠죠. 자, 어느 회사를 이용하고자 하는가 그랬을 때 지금 보시면 그래서 휴대폰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A, B, C, D 보시면 자, 보기에는 이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를 보지 마시고요. 이 중에 들리는 게 뭡니까? 휴대폰 결제 가능. 따라서 답은 B.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각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하셔서 유형에만 익숙해지시면 사실 답의 위치는 항상 똑같기 때문에 그다지 난이도가 있지는 않습니다. 가볍게 우리가 6월 30일자 풀어봤고요. 뭐 이게 이제 이걸로 트렌드를 볼 수 있지만 전략이나 강의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자기가 약한 파트는 마라톤 특강 같은 무료 강의도 있고요. 하니까 약한 파트를 찾아서 최신 경향에 대해서 좀 더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